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12월 제조업 지수가 50.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던 지난 11월의 49.5에서 크게 개선되며 기준선 50을 넘어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50.4도 웃돌았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는 17개월째 50 이하에 머물면서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6.1이었는데 이는 12월 잠정치였던 46.3에서 하향 조정되며 전월 기록이었던 46.2보다도 소폭 밀린 것입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0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세출 예산의 7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71.6%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0%보다 높고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폴리실리콘 값이 11개월 만에 킬로그램당 15.35달러에서 15.38달러로 올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의 수요가 는 가운데 공급 조절에 따른 수급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에 웅진에너지와 넥솔론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태양광주들이 일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하나가 가니까 하나가 오네요. 둘 다 머물러도 좋을 법한데 말이죠. 미국의 재정절벽 이제 피했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엔저, 원고 등 이른바 환율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제 이미 30포인트 떴으니까요. 오늘 약간의 약보합, 코스닥까지 약간 조정을 받는 것 큰 우려는 아닌데 무엇보다 오늘 자동차주가 6% 가까이 급락하면서 환율 리스크가 제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5% 이상, 현대모비스는 6% 넘는 급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띄웠던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기 하루 앞두고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밀리는 것도 시장 조정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코스피 쪽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네, 전일 증권주에서 오늘은 태양광주가 일찍 랠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 현대차 3인방이 밀리면서 시장도 함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장 플러스였고요. 2040선을 웃돌았었는데 현재는 2020선이 약간 안 되는 약보합권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약하지만 이틀 연속 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선 매도로 바뀌었고 기관은 투신권 중심으로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을 한번 보죠. 하루 만에 500선 내준 코스닥입니다. 499.13.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나홀로 개인 매수로 500선 지키기는 아무래도 버거운 모양이죠.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063원 90전. 이제 1065원이 거의 저항대로 작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오늘 사실상 개장가도 마이너스였고 어제 15개월 만에 1070원 깨고 나서 오늘 추가 하락했었다가 그나마 어렵사리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전일 당국의 구두 개입은 있었죠. 네, 새 연휴 맞아서 일본과 중국장은 오늘까지 휴장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목요일 새해 첫 시간 되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근 팀장님 나오실 텐데요. 이미 100만 원의 수익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렌텍, 모베이스, 연희정보통신 이 세 효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1억 만들어줄 후보군 어느 종목일까요? 대공개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 만나보죠.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효과 단기 호재에 그칠까요? 오늘 하루 만에 빠지고 있는데요. 엔저에 따라 원화 강세는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증시와 업종별 영향 함께 체크받겠습니다. 지점장의 촉 확인합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죠. 당분간 재정절벽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안도랠리 얼마까지 나올까요? 지수 탄력이 둔화된다면 편입해볼 만한 종목으로 IT 중소형주와 중국 모멘텀 있는 종목 주목하라고 하시는데 이유와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주일간 수익 낼 종목으로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은 다시 한번 서원인텍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작년을 이어 올해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건 애널리스트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호재. 일단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도 30포인트 새 첫날 올랐고, 뭐 다우는 하루 만에 300포인트, 나스닥은 3% 급등, 유럽도 기본 2% 이상씩 올랐던데 하루 만에 상승폭이 조금 반납되니까 이게 단기 호재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상승폭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재정절벽 이슈 타결이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그동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원만하게 잘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폭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근의 상승폭, 그저께까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이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문제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면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상원과 하원 타결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가구당 이제 연소득, 개인소득의 부유층 세금을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결이 됐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 삭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제 재정 지출 감축이 시작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월 말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2월 말과 3월 초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중장기적 결국 중기라고 보기에도 좀 힘들 정도로 이제 짧은 2월 말에 다시 한번 이런 리스크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호재이지만 두 달 뒤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 남은 숙제들이 아직은 좀 재정 절벽 관련해 있는 것이군요. 자, 시장에 오늘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환율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일 15개월 만에 1,070원을 제대로 깼는데 오늘 올라봐야 아주 쬐끔입니다. 결국 우리 원화 강세를 지속 가파르게 만드는 것이 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엔화 가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수출주 걱정이 되고 외국인 수급 걱정하는 시선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엇갈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같이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매수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연말서부터 이제 배당 메리트가 없어진 국내 증시 그리고 올해 2013년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약화된 것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수급에 기반해서 올라왔었던 국내 증시였던 걸 감안하면은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이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도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별로도 보면은 원화 강세로 인해서 기업들 생산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와 같은 수출 비중이 많은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상승 하락폭이 5%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차는 단순하게 원달러뿐만 아니라 엔달러하고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가장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는 현재 1,060원대,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60원대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87엔대까지 올라섰는데 이거는 거의 한 2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좀 관심을 가져서 볼 만한 기업들은 역시 뭐 수익 비중이 좀 높거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볼 수가 있겠는데 내수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들도 뭐 일부 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원화 강세 수혜주, 뭐 철강주나 뭐 항공업종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음식료 업종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 대한 좀 타격이 좀 더 크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원고 엔저의 최대 피해주인 자동차주는 이미 급락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법 포함해서 마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업종은 사실 좀 지나치게 하락을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네. 과도한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급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매수를 이제 노리기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내일 하락세 좀 약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다음 주쯤 되면은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저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큰 폭의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이익 실현의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시장의 상승이 현재가 마무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조정 시점을 이용해서 종목을 또 매수하는 그런 종목 교체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순환매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어제 오늘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 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뭐 정유주를 비롯해서 금융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 가격 매력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별 순환매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가격 매력 있는 종목들 좀 주목해야 되겠고요. 지수 탄력이 둔화될 경우에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로도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중소형주로도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자동차는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면 수급 보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포트를 뭐 정유, 금융, 태양광 혹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바꿔서 갈아탈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느 쪽을 조금 비워서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요? 일단 종목 업종 구성을 현재 지금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전기전자 업종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일부 줄이고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역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태양광이나 금융주 뭐 이런 종목들이,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최근에 기간 조정과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발빠른 대응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순환매 대비한 포트 꾸리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트레이딩 해볼 만한 섹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근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인 전문가와는 달리 지점장님의 시선을 직접 확인해보는 지점장의 촉 시간입니다. 3주 만에 뵙네요. 교보증권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주 만에 뵙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 뭐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고는 해도 일단은 뭐 호재에 많이 시장도 올랐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식을 슬슬 많이 좀 사봄직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한 해 뭐 하반기 들어서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재정절벽 문제가 연말에 이제 우리가 쉬는 그 연초 넘어오면서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죠. 일단 합의안 마련해서 의회 통과까지 사실상 한 치 앞을 날 수 없는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제 이어졌다고 전해지는데, 결국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제 시간에 이제 쫓기면서 당면한 현실을 좀 외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긴장감이 이제 좀 감돌았던 글로벌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제 화답을 하면서 연말 연초에 증시를 2013년 이제 출발을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재정 지출이 삭감되고 이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부상할 이런 우려는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연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중요한 이벤트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는 시장에서 좀 위험자산 주식을 포함해서 커머더티라든지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연초 랠리의 가능성이 좀 한층 좀 커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부유층의 증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와 또 실업수당 지급 시간이 모두 연장됐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증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 2011년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때와는 좀 다르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요국들이 전부 강력하게 좀 양적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G2의 한 축인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아마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좀 안정세를 실어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이제 전후로 해서 글로벌 증시에도 이제 어느 정도 안도랠리 분위기가 완연해지고 있는데 재정절벽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미국 시장이 사실 이런 우려감들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결국 말일 그리고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 이후에 이어졌던 이제 약세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단기 저항선이었던 2011년도 작년 9월의 고점을 이제 갭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050선까지도 좀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재정절벽 협상을 둘러싼 어떤 논쟁, 이런 부분들이 또 아직 남아 있는 데다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진통 등이 좀 따라온다면 다소 좀 앞서 이영권 연구원 말씀대로 좀 진통 과정이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지수도 좀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좀 조정 양상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겠고, 하지만 이제 긴 안목에서 본다면 추세의 변화였던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수 조정시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용근 애널리스트한테 같이 드렸던 질문인데 원화 강세를 부추기는 오히려 N저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1엔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에 새로 들어선 아베 정권 90엔대까지 갖고 가겠다 이렇게 목표치까지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화가 얼마까지 더 추가 강세를 띨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우리 증시의 영향력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엔화 약세가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부터 약세 현상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연초에 넘어와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이 이제 재집권이 확실시된 12월 중순부터 가파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제한 금융 완화와 재정 동원을 통해서 현재의 제로 수준의 안팎인 물가를 2%대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 정책이 엔화 약세 심리를 더욱 좀 부추기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면서 아베의 경제 정책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서 모두 엔화의 약세를 이제 부추기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또 반면 외부적으로는 유럽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지만 재정 절벽 협상이 일단락된 점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좀 낮추는 요소, 따라서 엔화 약세 현상을 계속적으로 좀 부추길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라면 일본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다른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엔화 가치가 기조적인 약세가 예상될 때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어떤 불확실성이 차츰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판단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금리차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되는 국면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엔캐리 자금이 국내 시장에도 좀 유입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엔화 약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부각이 되기 마련인데, 특히 일본과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출주 중심으로 항상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주 주가 패턴이 금융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땐 한국 수출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엔화 약세가 위험자산의 선호로도 어떤 이런 인식이 좀 되면서 일부 수출주에서는 또 강세 패턴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출주 중에서도 이제는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 2000년 이후에 현재까지 원엔 환율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서 업종별로 좀 민감도를 분석해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엔화 약세 국면에서도 반대로 기계나 건설, 운송이나 화학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배경에는 아마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엔화 약세 국면에서 가장 좀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했던 쪽이 역시 자동차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시장에서 최근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 자동차 업종, 특히 완성차 업종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좀 일본과의 어떤 경합하는 업종에서 본다면 수익률 차원에서 가장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가 이제 IT 업종이 좀 불리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IT 업종은 엔화에 대해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좀 내려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향후 엔화 약세 환경이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이제 저가에서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T 업종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되더라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T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여기서 더 빠지면은 어떤 일종의 트레이딩 정도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사실 이 엔저가 만약에 추세가 된다면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잘 판다라는 실적이 최소한 뭐 내년 1, 2분기 이렇게 수치로 보여줘야만 믿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점장님.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업종은 향후에 이제 판매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수출에서 어떤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좀 기관적 매물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에 단순히 그냥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 조정욱 씨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긴 관점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질 때마다 주식을 더 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막 새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1월 전체적인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코스피 얼마까지 보세요? 네, 2013년도 이제 1월 달 전략도 될 수 있겠고요. 연초 전략일 수가 있겠는데, 네. 당분간 뭐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된 뭐 호재도 있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상승 흐름을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연초 지수의 반등의 목표치는 한 2050선 정도로 잡아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2050선 정도 도달하면 일부 좀 뭐 종목들의 비중이나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률 제고를 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투자 여건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중심의 지수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아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요. 업종별로는 지난 4분기에도 뭐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IT 업종이 가장 좀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그 중국의 경기 지표 개선이 뭐 이어지고 있고요. 재정 지출 등의 투자를 좀 감안해 본다면 중국발 모멘텀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경기 하방 우려로 인해서 조정 흐름을 나타냈던 낙폭과대, 또 뭐 정유나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쪽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IT 중소형주 가운데 새로 편입할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화라는 종목은 이미 목표가에 거의 다 왔고 두산인프라코는 너무너무 잘 가고 있고 제가 없는 동안 YG1이라는 종목을 추천하신 모양인데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포트 변화가 약간 있겠군요. 네, 일단 주식 비중은 90%를 유지하겠고요. 신규 종목 말씀하셨던 대로 네페스를 추가하면서 기존 보유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와 대한항공의 비중은 10%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비중은 20%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의 경우는 이제 10만 5천 원 목표가 달성 이후에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였었죠. 그래서 11만 원까지 잘 가던 주가가 12월 중순 이후에 역시 엔화 약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정적인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 매물이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 비중은 유지를 하면서 관심 업종 내 편입을 유지토록 하겠고요. 대한항공 역시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점 바닥권에서 이제 신규로 편입을 해봤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뭐 양호합니다.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엔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이제 일본 노선의 영업이익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10%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유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네페스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및 LCD 핵심 소재 전문 업체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의 범핑 및 패키지 등의 반도체 사업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 LCD 등의 제조 공정용 케미칼액, 현상액이 되겠죠. 그리고 컬러 필터용 현상액, 뭐 세정제 이런 것들 전자재료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닝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물량 확대에 힘입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당히 늘어나서 매출은 뭐 30% 정도 늘어나서 690억 정도, 또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난 125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이거는 분기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배경에는 반도체 장비 생산 라인은 풀가동하고 있는 데다가 금년도에도 이제 증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거를 WLP라고 하는데 웨이퍼 수준의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진화된 기술로 생산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WLP를 생산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12인치 모바일 WLP 물량의 절반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가 이제 저점을 형성하면서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현 주가 수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겠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기, 대한항공 약간씩 비중을 축소하면서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네페스라는 종목을 신규로 오늘 종가 부분 사보자라는 포트 변화가 있었습니다. 완성된 포트 보여드리면서 교보증권 이진행 지점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포트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그래도 2020선을 다시금 되찾았는데요. 이번에는 일주일간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이어리부터 열어보죠.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요, 박현상 대리님부터 쭉 한번 훑어볼까요? NHN 낙폭과대로 트레이딩하려고 들어갔는데, 어제는 또 플러스더니만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수익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링네트 벌써 아주 이전에 익절을 해서 10% 이상 수익을 확보한 바 있는데, 오늘 다시금 익절가가 오긴 했지만 이미 현금을 챙겨놓은 종목입니다. CTC 바이오 재추천받았었죠? 하지만 하루 만에 수익이 나긴 한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서원인텍은 오래간 만에 겨우겨우 오늘 잡았습니다. 신고가에다가 오늘 드디어 약간 눌림목 왔고요. 모토닉, 이 자동차 부품주죠? 오늘 2% 넘게 급락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손절가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어제 CTC 바이오 저희가 얘기를 좀 받아봤었고요. 링네트 애전역에 익절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서원인텍이 좀 궁금하네요.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기택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원인텍, 예, 일단 오늘 겨우겨우 잡았네요. 가격이 와서 AS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전방산업 후조에 따라서 성장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에 들어서 연말에,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주들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펼쳤었는데요. 연말에 그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기관에서 26일, 20일 이후에 한 6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서원인텍뿐만이 아니라요, 그 외에도 이제 카메라 관련주, 그리고 케이스 관련주, 그리고 FPCB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상당히 많이 펼쳤는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요.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동반 진출에서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3년도에는 올해는 매출이 약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PER은 6배 초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도 15,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500원, 그러니까 8,500원을 설정을 했었는데, 일단 여유 있게 내려오면 더 매집한다라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좀 보셔도 될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9,250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잡았는데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원 정도로 여유 있게 잡고 싶다라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사실상 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잡았으니까 한 주 더 지켜본다라는 의미로 저희도 수익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의 종목 A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으로 돈 벌기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이분은 공공연히 대놓고 1,000만 원에서 1억을 벌어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주 목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시간입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우 뭐 스타일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새해 예, 복 귀에도 많이 뭐 이렇게 받으십시오. 반짝이는 걸 이렇게 좀 붙이시고. 아, 예. 예, 좋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뭔가 기원하는 의미의 다짐 한마디로 시작해 볼까요? 아,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게 매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꾸준히 성과가 나오면서 주식 자체의 포트, 특히 계좌가 불려가는 모습을 같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여의도 전문가들도 우리 김상윤 팀장님을 주목하고 계셔서 그러한 계기로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코너가 되겠는데요. 단기 소위 단타로 하는 종목은 포트에 아예 넣지 않고 계십니다. 이 점 유념을 해 주시고요.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돼 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먼저 보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자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들어있는 종목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종목인데 비중 큰 거는 모베이스와 이렌스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희정보통신, TJ미디어, 펜엔터테인먼트, KMW는 각 10%씩 가볍게 실린 상태입니다. 자, 수익률을 볼까요? 가장 현실성 있게 저희가 그대로 제가 꾸려드렸는데요. 현재 1,000만 원 만들기,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1,000만 원 가운데 817만 원가량을 주식 사는 데 쓰셨고요. 평균 수익률이 17%입니다. 자, 수익이 높은 게 바로 비중 큰 두 종목이네요. 모베이스와 이렌텍. 그런데 이렌텍이 36%로 이제 20%대가 아니라 40%대 육박하는 수익률로 훌쩍 수익을 점프시켜 놓았고요. 자, 3위가 KMW. 요것이 이제 세 번째 효자 노릇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웬일요? 연희정보통신이 가장 최근에 편입이 됐거든요. 12% 수익률로 수익률 3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펜엔터 손실 많이 줄였고 TJ미디어는 아주 그럭저럭 그냥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네요. 자, 역시 효자가 이제 두세 개, 세 개, 네 개 늘어나는 모습인데 종목별로 A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상윤 팀장님. 예. 무엇보다 이렌텍으로 한번 출발해보죠. 예.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신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갤럭시 S라든지 S4라든지 휴대폰 판매가 잘 될수록 당연히 이렌텍도 당연히 그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가하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휴대폰 케이스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마진 자체가 기존의 배터리 부분에서 4에서 3% 정도의 이익률이었다면은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2배 가까운 이익률이 나오면서 실적 자체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기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렌텍 자체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인도 부분에 대한 독점 수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법인을 옮기면서 휴대폰 거점 지지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고 향후에는 인도 부분까지도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렌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점적으로 이렌텍이 인도에 나가서 케이스 부분을 만들고 있고 특히 베트남 부분에서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렌텍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눌림목 상태가 보였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눌림목을 보였던 것은 상대적으로 IT 업종, 특히 이런 부품, 휴대폰 부품 업종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렌텍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올해 반기 이후까지 들고 가신다고 보면은 여기서도 큰 수익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도 이렌텍과 비슷한 업종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생산한 데다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었다면은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케이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베이스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대한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나가면서 특히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모베이스라는 회사는 베트남에서 매출이 약 8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내 매출보다 베트남의 매출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베트남 부분에서 잘 될 경우에는 모베이스도 잘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그 이익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베이스도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이 수익이
막 불었어요. 전일 급등하던데요, 또. 예,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아몰레드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장비 수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총 18개의 라인 중에서 소규모 5개의 라인의 시범 가동으로 들어가게 됐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라인을 증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주법인과 천진법인, 중국에 2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서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영희정보통신도 올해 좋은 실적, 호실적을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의 실적 대비해서 보더라도 주가 자체는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역시 연희정보통신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길게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이 사실은 이제 이 지금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11월 말서부터 해서 한 달여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1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올리셨고 연희정보통신이 가장 최근에 12월 20일 날짜를 편입되는데 지금 10% 넘게 수익이고 모든 포트에 있는 종목이 기본 6개월 끌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예. 연희정보통신 지금 매수하면 좀 늦는지 제가 언제나 똑같은 질문 드리긴 하지만 예, 연희정보통신 뭐 지금 가격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하고 눌림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더 조정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처음 매수했던 가격대가 약 2,2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요 작은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자체를 추가 매수를 뭐 이렇게 하거나 신규 편입이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에서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펜 엔터테인먼트에 먼저 손을 들고 싶습니다. 지금 사볼 만한 이제 최적의 지금 종목은 펜엔터 정도로 보인다. 예, 펜 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임대 수입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 달콤한 커피가 이미 임대를 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다른 건물층도 임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를 품은 단입니다. 해를 품은 단 제작사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1월 20일부터 일본 NHK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OST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부분이 펜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적인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약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경우에는 큰 움직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크게 잡으시고 이 구간 안에서 꾸준히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길게 봤을 때는 7,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홀딩을 하고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수익은 3%대라 너무 화려한 종목에 지금 가려 있긴 한데 KMW도 나름 신고가잖아요, 지금. 예, KMW도 최근에 그 박근혜의 박근혜 정부의 ICT 테마에 엇물리면서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테마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KMW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김상균 팀장님의 이 포트를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뭐 18%, 38%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었으면 저게 수익이 진짠가 싶을 텐데 좀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 TJ 미디어 한번 보죠. 이 종목은 조용해요. 예, TJ 미디어 같은 예. 경우는 노래방 기계 만드는 업체입니다. 금연과 태진 두 개의 양대 업체라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 중에서 태진이 TJ 미디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가 자체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배당 정책으로 약 6에서 7% 배당을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50원 배당, 약 3몇 %에서 4% 정도의 배당 그 정책이 조금 낮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배당 정책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작년 상반기 초에 일본의 대지진의 영향으로서 일본에 나오고 있는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신규 제품이 나오면서 올해 좋은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이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1분기, 2분기 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하게 돌파하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도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당연히 1분기,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종목별로 AS를 들어봤고요. 현 국면에서 따라 해볼 만한 가격 포함의 최적의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이제 첫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향후 1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군으로 내가 요거를
주시하고 있다. 나 지켜보고 있다. 요거 뭐 한두 개 정도. 예,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 테마라든지 전기 충전, 특히 4분기에 실적이 좋은 실적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 실적 대비해서 한 4점 몇 배에서 5배 수준이기 때문에 RF텍도 좋은 가격이 올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레미콘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언급해드리는 모든 종목들이 내년에 올해 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대에 도달할 경우에는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꾸준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아주 짧게 나가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가격까지 이제 다 지금 지켜는 보고 있는데 관심 종목군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제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사진 않고 보고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F텍, 유진기업 그리고 덕성, 파인디지털까지는 얘기를 계속 이제 공개를 몇 차례 해주신 바 있는데 아까 보니까 새로운 종목 뭐 뉴뭐라고 되어 있는 뉴플렉스입니다. 예.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FCB 업체들, PCB 업체들이 강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물량 나오는 것 자체 내에서 PCB 업체들이 강한 쇼티지가 나오면서 뉴플렉스 부분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갤럭시 S4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플렉스까지 관심군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아주 짧지만 어떤 종목의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포트 관리하는 비법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주 짧고 굵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같은 동일한 종목, 예를 들어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상에서 언급을 했더라도 사람들마다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다르죠. 예. 예, 어떤 분들은 뭐 길게 들고 가지 못하고 10에서 20%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거나 네. 어떤 분들은 그 종목에 대한 비중 자체를 30% 이상 채우지 못하고 약 5%, 1% 비중으로만 채워서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계좌 자체의 수익률 자체는 작은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안전 마진을 가장 둘 수가 있습니다. 안전 마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향후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적정 내재 가치 대비해서 약 주가 자체가 뭐 100% 싸다. 뭐 앞으로 100% 오를 수 있다. 이 말은 즉 100% 상승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더 올려도 된다는 말이며 그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담 통화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같이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방문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담 통화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가 아니라 즉 이런 서울경제TV라든지 샘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투자하자. 그렇습니다. 같이. 예. 함께 같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작은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들고 가면서 믿음에 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줄 경우에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상균 팀장님의 수익 올리는 비법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한번 짧지만 굵게 들어봤습니다. 이상 새해 첫 시간 함께 있었던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급 쪽지가 들어와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의 쪽지인데요. 쪽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에는요, 이렇게 종목이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인프라웨어 코나 아이로는 10% 남짓 수익이 꽤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역시 현대 모비스겠죠. 10%가량 갖고 계신데 오늘 타이탄 손절가인 28만 7천 원 이미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27만 2,500원 찍고 있거든요. 손절가 터치해서 전량 빼겠다고 긴급 쪽지를 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